박용태 다인 기술서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태입니다. 제가 요 강의를 30분 준비해야 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10분을 연장을 해서 4시 원래 20분까지 계획이 4시 30분까지로 됐는데 한 2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저는 컴퓨터 이런 거 안 되게끔 다 녹화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도 높이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제 업입니다. 그래서 제 철학이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제가 적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얘기는, 여기는 공문서 작성하고 서브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 챕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싱크와이즈 하면 많은 분들이 협업 툴로서 아주 훌륭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협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매일 하루하루 일상이 거의 많은 사람들하고 토의하고 또 발주청이나 또 다른 어떤 시공사와 간의 회의, 그 다음에 협조, 이게 연속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각화를 아주 중요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좀 시각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집단지성을 이렇게 극대화시켜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유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너무 길면은 제가 할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주로 이제 저희들 감리들 같은 경우는 문서가 이렇게 오면은 대부분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쉽게 할까 하는 PDF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법. 그러면서 싱크와이즈의 발표 기능 부분도 제가 좀 포함시킨 게, 우리가 발표 기능이 있는데 싱크와이즈를 처음 입문할 때 마스터 과정에서도 발표 기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절박함에 따라서 깨우친 오늘 그런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노션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은 단톡입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또 카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톡은 다 씁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많다 보니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면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한 게 제가 찾은 대답은 카톡입니다. 카톡은 다 올릴 줄 아니까 이 카톡에다가 모든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다 올리게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중물이 돼서 저녁에 카톡에 올린 자료를 노션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션에 정리됐던 이 자료들을 저희들 카톡 맨 상단 위쪽에 보면은 우리가 머리글이랍니까? 저 위에 보면 링크 있죠. 저기를 터치해가 놓으면은 우리 싱크와이즈로 매핑을 제가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싱크와이즈 링크를 터치를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자료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제가 현장의 현황들을 모두 정리해서 URL을 통해서 우리 감독관 그리고 우리 감리원들 모두 때에 따라서 시공사한테까지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사진 자료 그리고 현장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감리들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기록.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검색을 했으며 어떤 공문이 오고 갔는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근거자료로 다 돼가지고 남는 건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크와이즈의 윈도우 버전을 처음에는 제가 협업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 버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업무 일지도 적고 그리고 거기서 공문서도 다 전부 다 같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했는데 윈도우 버전이 조금 단점인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링크가 불안정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11월부터는 iThinkWise로 가지고 다시 협업을 개설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녹화를 좀 해봐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요 협업 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 가지들은 제가 구성을 해주고 우리 기술자들은 단지 그냥 스페이스 키만 눌러서 이렇게 글만 입력하면 되게끔 그렇게 제가 활용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들 착수 초기에는 거의 매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대부분 말은 제가 하겠죠. 제가 대부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비중이 이제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확률들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의 우리끼리 익숙해져 가지고 화상회의를 잘 안 하는데 화상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전부 각자 하던 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맵에 올라와 있는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데 화상회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비용 부분도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 또는 제가 줌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래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개설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 네이버 웨이로 들어가면 무료더라고요. 무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이를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화상회의는 이 정도 화상회의는 무료로 제가 네이버 웨이로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 웨이를 치보면은 줌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상회의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iThinkWise로 이렇게 하는데 iThinkWise를 이렇게 하다 보니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스마트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읽어볼 수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가지를 접고 펴기였는데 그거 개선했더라고요. 위에 보니까 위에 아예 팝업창으로 떠가지고 제가 가지를 접고 펴기도 좀 쉬워졌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잘 열리고 그리고 제가 간단한 업무 일지 정도는 기록할 수 있게끔 잘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를 배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영선 이사님으로부터 오늘 강연에 대한 부분 특히 제목도 AI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제가 출퇴근 시간을 한 1시간을 차량을 이용을 하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많이 학습을 했는데 과연 어떤 걸 공부를 할까? 제 스마트폰에 이런 광고들이 막 뜨더라고요. 이런 광고들이. 못 모르고 여기 찾아갔다가 3시간 강의에 3시간 368, 180분 강의에 70분 상조 뭡니까? 그걸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안 갔는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도 이 강의에 참석하려고 온 거 보면은 아마 이 시대의 화두가 AI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할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도 하겠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좀 웃음도 좀 주고 뭐 이런 게 좀 없나 해보니까 노래를 한 곡 만들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도구는 저는 처음에는 챗GPT를 한 6개월 됐는데 6개월 전에는 챗GPT 쓰다가 그 다음에 젠스파크 쓰다가 지금은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다양하게 좀 써보려고 합니다. 젠스파크의 유료 구독 기간이 다 끝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요거는 우리 정 대표님이 작년에 8회 컨퍼런스 때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 URL이 있더라고요. 요걸 긁어가지고 제가 요걸 쭉 긁어서 프롬프트에다가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해줘 하니까 쫙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된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노래 가사를 한번 만들어줘봐 하니까 얘가 가사를 막 만들어요. 만들더니 그 다음에 노래를 제가 작곡을 해줘 하니까 노래 이렇게 지금 노래가 나옵니다. 한 20초만 듣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 가사도 적어놨는데 이게 정 대표님이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의 요약 노래본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야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 빈 공간에다가 이미지 없어 하니까 이렇게 이거는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요거 하나 쳐보죠. 요거는 뭐냐면은 좀 더 재밌는 노래를 하려고 이거를 힙합으로 한번 바꿔줘 하니까 힙합으로 가사를 바꾸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그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제가 한 6개월간 유료 구독을 챗GPT, 젠스파크, 제미나이를 써보니까 좀 있으면은 이거 안 배워도 된다. 우리 인터넷 검색하듯이 다 그냥 하면 되는구나. 별로 고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6개월 전에 공문을 만들 때도 챗GPT로 써보니까 한 60% 정도의 내 생각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오더라고요. 물론 할루시네이션에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없는 법을 들고 와가지고 맞다고 얘기해가지고 끝까지 우기다가 그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법조항은 절대 안 믿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젠스파크를 한 4개월, 3개월 전에 써보니까 얘가 한 80% 가져오는구나. 최근에 제가 한 3일 전에 공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98% 나도 정리 안 된 생각을 얘가 만들어 왔더라고요. 좀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익혀봤던 싱크와이즈의 구조화했던 내용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한글 문서입니다. 저는 관공서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정형화된 문서를 하다 보니 저하고 파트너들이 대부분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S 워드를 아무리 잘 치더라도 MS 워드는 저한테는 별 필요가 없죠. 한글 워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한글 문서로 만들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AI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생각을 우선 원래 그 싱크와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원래는 우리 사람의 생각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래 익숙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완성된 거는 그렇지만은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문서는 문장이 바뀔 수도 있고 단락이 바뀔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싱크와이즈의 그 내보내기 기능, 한글 내보내기 기능으로 해서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문서를 완성하는 그런 기법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챗GPT로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 위에 보이는 챗GPT, 그 다음에 젠스파크, 제미나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 칸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은 한 두 줄 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싱크와이즈가 왜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 빈 화면입니다. 이 제목만 갖다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싱크와이즈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선은 제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이것을 싱크와이즈 맵을 하나, 빈맵을 하나 넣고 수신 누구한테 보내지? 제목은 뭐라 하지? 여기서 내가 관련 근거는 뭐였지? 이들한테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문에 쓰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HWP 한글 파일도 인식하고 제가 6개월 전에 챗GPT를 쓸 때만 해도 그림 파일, JPG 파일은 확실히 인식을 했는데 PDF 파일은 인식을 거의 못했거든요.
근데 한 3, 4개월 전부터 PDF 파일도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다 인식해요. HWP든 JPG든 PDF 파일도 내가 한글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한 것은 OCR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긁으면 다 긁히는데 내가 만약에 복사를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OCR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그림 파일처럼 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싱크와이즈 문서를 아까 화면 캡처 기능 있죠. 저하고 방식은 좀 다른데 화면 캡처할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화면 캡처를 해서 캡처한 거를 그대로 넣고 내 생각이 이거야. 이 공문을 만들어줘 하면은 문장이 몇 장 안 됩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관련 자료들을 다 넣고 아니면은 요즘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내 기본 자료를 한 300개 파일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넣어놓고 거기서 해도 되고 이런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싱크와이즈로 먼저 내 생각을 정리해서 생각 정리된 거 내가 얻고자 하는 생각들을 맵에 만들어서 그 맵을 넣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공문을 PDF에 적어놓고 기한해줘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게 다 되면은 이 파일은 챗GPT든 제미나이든 간에 HWP 파일은 아닙니다. 한글 문서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한글 아래 한글로 또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싱크와이즈 문서는 요즘 듀얼 모니터 다 쓰잖아요. 그래서 싱크와이즈에는 우리가 자동 붙여넣기 기능이 있습니다. F6번. 그러니까 공문을 넣고 왼쪽에 있는 챗GPT가 만들어준 것을 긁으면은 긁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구조화가 됩니다. 다시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아무리 완벽하다지만 기계가 내가 아니니까 이 안에도 내가 쓰지 않는 단어라든지 너무 험악한 말이라든지 또는 또 이런 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재구조화 또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다시 여기서 제가 몇 자를 고치다 보면은 공문서가 오탈자가 있거나 띄어쓰기 붙여쓰기가 잘 안 되면은 좀 사람이 무식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긁어 가지고 넣고 나서 이것을 띄어쓰기 붙여쓰기 그 다음에 오탈자 없이 해줘 하면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글 서식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내보니까 제가 10시간 걸리던 것이 한 30분 정도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쓰시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기계가 발달하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말로 하면 벌써 다 해가 올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노트북 LM에서 싱크와이즈의 유튜브에 있는 URL들을 이렇게 내가 찾아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좀 보기 좋은 PPT 자료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좀 만들어줘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오탈자는 몇 개 있지만은 거의 뭐 얘기 안 해도 완벽한 어떤 PPT 자료를 만드는 부분들. 근데 저는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게 제한 PPT가 아닌다면은 디자인 요소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 거지. 멋진 디자인이나 이긴인데 나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조금 안 되니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가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하고 소통하는데 또 좀 더 시간을 내야 되지 않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제가 그 기술사 시험 관련인데요. 제가 이렇게 경험했고 했던데 싱크와이즈로 기술사 공부를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답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정리해놓은 것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싱크와이즈 맵을 이렇게 받으면 이게 기능이 좋다 보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들으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해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놔요. 사실 그 기록해가지고 우리 노트 기능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링크 기능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리는 해놨을 때 공부는 반복입니다.
반복하지 않은 공부를 가지고 주관식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술사 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결론적으로는 핵심 단어 위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함축됩니다. 이 구조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는 이걸 장판지를 하는데 이렇게 장판지 형태의 이런 서브노트를 싱크와이즈 만드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싱크와이즈는 도구입니다, 도구. 싱크와이즈에 기록했다고 전부 내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싱크와이즈에 기록된 것을 재구조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은 장학 퀴즈 같은 문제를 가면은 2분 안에 물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그때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 장판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발표, 면접, 뭐 기술사 시험은 당연히 논술에다가 나중에 면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만의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런 장판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싱크와이즈가 핵심입니다. 기술사 시험 답 어떻게 적느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관식 시험 답은 이 기술사 시험은 100분 동안 칩니다. 4문제를. 그럼 한 문제당 25분입니다. 25분을 14페이지 주기 때문에 12페이지를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럼 한 문제당 3페이지는 채워야 결론적으로는 3, 4, 12, 12페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이거 적는데 25분 동안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25분 안 적고 30분에 적으면은 다음 문제 20분밖에 안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분 안에 얼마나 구조화해야 보기 좋게끔 적느냐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조건만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건만사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화된 것을 여기 우리가 있는 요 대제목이 요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템이 묻는 부분에 대한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해했던 부분을 논술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먼저 개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하나 정도의 한 반 안 되는 부분을 차지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본론 부분, 결론 부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이미지 그림들 학습했던 거 몇 개의 공간을 체험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관련된 단어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걸 외우지 않고 그 시험장에 가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25분 동안은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학습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핵심을 재구조하는 그 연습을 해야만이 기술사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실습이라고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싱크와이즈 기능 중에 30분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지금 28분인데요. 원래는 제가 그 기능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발표 실습 자료들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조우에 제가 노션에다가 다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다운 다 받게끔 했는데 원래는 수원 삼성 제가 요걸 좀 지우고요. 볼게요. 한 2분 남았으니까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 싱크와이즈 여기 들어가 보면은 요거 뜨는 사이에 띄우죠. 제가 요거부터 띄울까. 여기 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새로 만들기에 보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에 들어가 보면 좋은 템플릿이 많고요. 제가 오늘 원래 여러분들하고 실습하려고 했던 발표 기능은 뭐였냐면 수원 삼성 맵이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 수원 하성이구나. 잠깐만요. 요 맵을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표 기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개요 발표, 순차 발표, 맵 발표 3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요 발표를 많이 씁니다. 개요 발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왼쪽에 이렇게 개요가 쫙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표시 범위 레벨 있죠. 레벨 1레벨, 2레벨. 요거는 뭐냐면 이 중심가지로부터 몇 개의 가지를 펼 거냐 2레벨까지 돼 있죠. 요걸 만약 1레벨로 바꾸면은 1레벨만 펴집니다. 이걸 2레벨로 펴면은 2레벨이 펴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표시 글자의 원본은 뭐냐면은
요때 처음에 할 때 이걸 크기를 얼만큼 둘 것이냐인데 제가 여기서는 동상 화면 맞추기를 합니다. 그리고 1레벨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F11번을 누르고 여기서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갑니다. 항상 이렇게 요 다음에 하위 가지가 한 개가 펴지게끔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요 바 있죠. 이 바를 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빈 곳을 두 번 더블 클릭을 하면은 전체 화면을 보기를 가든지 아니면은 중심가지로 가가지고 중심가지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PDF 파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개요를 만들어서 이 개요를 가지고 설명하는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요거는 요것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현 문서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PDF 파일 요즘 파일들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문서를 하나 빼내고 넣고 첨삭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요 발표를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발표 마치겠습니다.